안녕하세요. 홀즈피페 주얼리 이찬유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하네요. 제가 이제 강의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그걸 빨리 찍어서 올렸어야 되는데 워낙 바빴어가지고 이번에 유독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작업대랑 뭐 이제 도구들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뭐 사용법까지는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간단한 소개, 이제 이름 뭐 요런 것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제 잔뜩 보여드릴 텐데 도구들을 절대로 이걸 다 뭐 한 번에 구매를 하셔야지 사셔야지 이거를 주얼리를 시작할 수 있다 절대 아니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이런 도구들이 있다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들만 알려드릴 거예요. 금액도 세이브 많이 하실 수 있게. 왜냐면 금액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공부들이 많이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이제 필요한 것만 사야지 필요 없는 것들 사서 처음에 샀다가 뭐 전혀 필요 없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런 뭐 이걸 다 사야 된다 생각할 필요 없이 구경한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얼굴이 안 나오니까 정말 네, 말을 편하게 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긴장도 안 되고. 네, 그러면 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 작업대의 기본적인 모습인데요. 뭐 여기 뭐 다른 것도 이렇게 있고, 또 제가 또 와인을 또 빨리 끝내고 마셔야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고, 이렇게 있고, 네, 이렇게 기본적인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네,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네, 워낙 작은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게 기본적으로 요게 작업대예요. 요게 작업대라고 얘기하는 작업 책상인데, 자, 이제 공구들을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뭐냐, 왁스 카빙과 금속 세공. 이제 왁스 카빙이라는 걸로 그걸 배우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검색하거나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거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리냐, 도구가 사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고요. 근데 이거는 완벽히 이제 분리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 다 결국엔 하셔야지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런 것도 잔뜩 있죠, 이런 거. 네, 이런 거 다 은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 그리고 또 보여드리자면 잠깐 여담으로, 네, 이것도 다 은입니다. 이거 다 은이에요, 이거. 네, 은 지금 이거 2kg 정도 되는 은인데 순은이에요. 이건 925 실버가 아니라 990? 990이라고 해야겠죠? 네, 순은입니다. 다 은이에요. 네, 이 메탈, 은, 금속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과정을 얘기해서 보통 이제 세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왁스 카빙은 뭐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파란 거, 초록색, 뭐 이렇게 분홍색도 있고, 이게 합성수지, 네, 왁스인데요. 합성수지 중에서 이제 그냥 초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색깔이 왜 다 다르냐? 색깔별로 이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구분을 해 놓으려고 색깔에 이렇게 색소를 넣어서 다르게 제작이 돼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성질 차이나 뭐 이런 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이거를 깎아가지고 어떤 원본 뭐 반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캐스팅이라고 부르는 주물 작업, 한글로 얘기하면 주물 작업을 통해서 요렇게 이제 금속으로, 초점이 이렇게 왜 이래? 네, 금속을 이렇게 제작을 해내는 겁니다. 금속으로 은으로 뽑아내는 걸 왁스 카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냐, 어쨌든, 네, 영상이 중간에 끊겼는데, 어쨌든 왁스 카빙을 한다고 해도 금속으로 방금 보셨다시피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금속을 다루는 법을 모르시면 안 돼요. 금속을 직접 다듬고 뭐 색상 처리하고,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은 금속이기 때문에 그걸 다 배우셔야 됩니다. 왁스 카빙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왜 이 두 가지 과정이 다르다는 거를 오늘 지금 설명을 드렸냐?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이제 도구가 달라서 그래요. 도구가 달라요. 사용하는 위치도 다르고, 네, 기본적으로 도구들이 다릅니다. 물은 왁스, 이 수지들은 얼마나 무르냐면 이렇게 손톱으로 긁으면 이렇게 긁혀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긁으면 긁혀요. 이렇게 물러요. 금속이랑은 다르죠? 여기 보시면, 네, 긁혀요. 금속은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긁히지 않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구가 상당히 다릅니다. 뭐 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른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르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초점도 맞추고 갈게요. 네, 이제 또 도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작업대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다. 네, 작업대를 보세요. 왜 이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냐? 금속 세공하는 요 책상에서 땜이라는 작업을 해요. 땜. 뜨겁게 금속을 달궈가지고 이제 뭐 납땜 아시죠? 뭐 그거랑 비슷한 건데, 네, 비슷한데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철판 깔려 있고 여기는 바닥을 보시면 철판이 없어요. 왜 그러냐? 뭐 이걸 그냥 여기다 한 번에 다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보통 이 철판 깔린 곳을 사용을 하세요. 절대적으로 세공을 하실 때는 특히. 왜 그러냐? 이거 때마다가 여기서 그 금속 달군 거 떨어지면 나무는 타서 뚫려요. 잘못하면 나중에.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이게 또 관리하기가 쉬워요. 금속으로 철판을 깔아 놓으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일단 세공을 하고, 저는 왁스 카빙, 왁스랑 이제 금속이랑 섞이는 게 싫어서 이게 따로 구분을 해서 도구도 따로 담아놓고 사용을 합니다. 네, 이제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작업대 구조를 또 따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렇게 못 박아서 나사나 이런 거 박아놓은 거는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직접 박은 거고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주얼리 하시는 분들이 제일 아끼는 거, 부적 같은 거. 어떻게 보면 뭐 저만 그런 거일 수도 있겠는데 저한테는 아무튼 부적 같은 존재입니다. 요게 뭐냐, 태장대라고 부르는 건데, 주얼리 작업을 제가 나중에 이제 주얼리 작업하는 영상들을, 작업하는 영상들, 강의 말고 작업하는 영상들을 올릴 텐데, 제일 중요해요. 여기다 놓고 작업을 다 해요. 이렇게 잡고 고정을 하고 뭐 줄질을 하고,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이제 한 손만 보여드리는데, 여기다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작업자의 어떤 뭐 작업하는 손길, 모든 게 얘랑 함께해요. 정말 얘는 이제 물건이라 얘기하기 힘든 홀즈부페의 역사를 같이 하는 그런 거죠. 뭐 역사라고 하긴 좀 짧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래도 5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되게 저는 소중히 여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다른 사람 작업대에 앉으면 이게 손 가던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공구들은 다 쓸 수 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 거를. 근데 이게 다르면, 요는 뭐 이 손 간 요 흔적들이 다르면 작업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되게 이제 부적 같은 거, 저희 영혼, 얘도 따로 영혼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버리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저 파리 컬렉션 처음 할 때 얘를 가지고 나갔었어요. 캐리어에 넣어서 부적처럼 가지고 나갔던 나무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잠시만요,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뒤에 요거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자꾸 서론이 길어지는데 이제 도구들을 설명을 또 드릴게요. 네, 이제 세공구, 금속을 깎고 다듬고 금속을 자르고 이제 작업을 하는 녀석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쪽에 있는 요것들, 요게 뭐냐, 줄이에요. 줄. 네, 뭐 어른들은 야슬이라고 부르기도 한데 일본말로 줄입니다. 줄. 이게 금속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카메라를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은 이렇게 잡고 금속들을 이제 이렇게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 녀석들인데,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강의 토론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만 하세요. 오늘은
종류가 모양도 참 다르고 많죠. 그리고 모양만 다른 게 아니라 이 그 거친 정도가 다 달라요. 얘네들은 같은 것도 있는데 다 다릅니다. 거친 것들은 빠르게 그냥 갈아내는 거. 근데 자국이 많이 남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는 놈들은 많이 갈리진 않는데, 그래서 빠르게 갈 수는 없는데 부드럽게 표면을 이제 다듬는 용도들, 뭐 약간 뭐 또 뭐 어디 디테일한 부분을 다듬는 용도들. 근데 저는 이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줄을. 왜냐면 저는 사실 카빙보다도 이제 세공을 통해서 제작을 하는 것들이 더 많아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뭐 이거는 지금 작업 좀 전에 하다가 이제 영상 찍으려고 말았던 이제 체인이에요. 체인 만들고 있었고, 이건 네임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버녀 캘리퍼스. 두께를 재거나 너비 두께를 재거나 아니면 요거 위쪽 여기는요 너비를 이렇게 재는 거예요. 이거는 두께를 재는 거예요. 이거 읽고 사용하는 방법은 따로 또 나중에 영상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톱이에요. 톱. 줄톱인데 이제 줄이 이렇게 껴있죠. 소리 들리시나요? 네. 줄이 껴져 있는데 이게 톱날이에요. 이거는 지금 금속 세공용 톱날을 장착을 한 상태입니다. 네. 되게 얇고 가늘어요. 이거 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되게 얇고 가는데다가 이것도 굵기마다 또 호수가 여러 가지 있어서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뭐 기본적으로 쓰실 것만 따로 또 알려드릴게요. 저는 여러 가지 방수를 따로 가지고 있는데, 네, 뭐 그래도 저도 이제 선호하고 주로 쓰는 그 굵기가 따로 있습니다. 네. 얘는 보시면 구조상 아시겠지만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여기 요거 보이시죠? 돌려서 빼는 거예요. 톱날을 돌려서 빼는데, 그래서 톱대는 뭐 세공용이나 왁스 카빙용이나 같습니다. 여기다 바꿔서 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톱날이 달라요. 톱날이 왁스 카빙용 톱날이랑 이제 세공용 톱날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네, 보시면 잠시만요. 네,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들고 얘기하느라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흔들리고 해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박대를 줌을 당겨서 네, 여기 보이시죠? 요 굵은 거 세공용 톱날보다 훨씬 굵어요. 세공용 톱날이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요거 위쪽에 있는 게 왁스 카빙, 왁스 자른 톱날, 밑에 있는 게 세공용 톱날입니다. 완전히 구조도 다르게 생겼고요. 나선형으로 생긴 게 왁스 카빙용 톱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일자로 톱처럼, 얇지만 톱처럼 생긴 게 세공용 톱날입니다. 세공용 톱날은 금속을 자를 때 사용을 합니다. 은을 자를 때. 네, 톱 사용하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건 칫솔. 뭐 금속 사이에 뭐 때 같은 거, 뭐 먼지 같은 거, 이제 가루 같은 거 꼈을 때 이제 빼주는 용도고요. 보통 또 그리고 이거 줄에 이제 가루 꼈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네임펜 또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뭐냐, 지환봉이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반지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서 망치로 두들기거나 아니면 뭐 사이즈를 재거나 반지에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그런 녀석입니다. 요거 사용하는 방법, 요거 금속이에요. 쇳덩어리인데 묵직합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게 원뿔형으로 생겼어요. 이유는 네, 반지 사이즈 점점 이렇게 쭉 커지는 거, 네,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뭐냐, 요거는 작은 놈들을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작업하기 너무 힘들어요. 손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기다 이렇게 딱 물리고 뒤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딱 껴서 사용한 핸드 바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네, 유용하게 쓰이는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왁스 카빙 서랍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치 영상이 튜토리얼처럼 보일 것 같은데, 네, 보시면 얘도 왁스 카빙용 줄들이 이렇게 있죠. 네, 그리고 왁스 카빙용 줄을 절대로 세공에다 사용하시면 안 돼요. 세공용 줄도 물론 왁스 카빙에다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리마라고 해서 요 반지 왁스,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반지 왁스 안찌름을 깎아서 넓히는 도구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반지 이제 여러분도 오더를 받거나 반지를 만들기 시작하셨을 때, 만약에 이제 고객이 30호 반지를 만들어 달라, 그럼 요걸로 30호까지 안에 지름을 키우시면 되는 겁니다. 왁스를 깎아서 왁스 카빙을 한다 하시면. 요게 이제 왁스 카빙용 줄인데 굵은 줄이에요. 요거는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 톱날 같은 거, 요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네, 엄청 팍팍 깎는, 왁스를 팍팍 깎아내는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왁스 줄도 여러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요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나중에 다 사용 종류랑 보여드릴게요. 조각도입니다. 왁스를 조각을 해서 무늬를 넣고 원하시는 뭐 모양을 조각을 해내는 그런 용도예요. 나중에 가시면 어떻게 되시냐, 이 공구들도 다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게 돼요. 어떤 뭐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원하는 거를 하다 보면 이제 파는 것 중에 자기가 원하는 뭐 날 종류나 이런 게 없어요. 저도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데, 주로 쓰는 건 이렇게 만든 걸 이렇게 씁니다. 촉처럼 보이는 거. 네, 나중에 그런 거 이제 영상으로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요거. 요게 뭘까요? 요건 조각도는 아니고, 네, 요거 신기하게 생겼죠? 스패추라라고 부르는 건데, 달궈서 왁스를 떠내거나, 요걸 이제 램프, 여기 알콜 램프 있는데, 요 알콜 램프, 네, 요걸 이용해서 달궈가지고 뭐 왁스를 떠내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떠내거나 뭐 이렇게 성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친구들입니다. 저는 잘 안 써요, 개인적으로. 네,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저는 잘 안 씁니다. 뭐 여기 보시면 뭐 커터칼도 있고요. 이거는 뭐 반지 사이즈 재는, 아까 봤던 지한봉이랑 같은 건데, 이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왁스 할 때만 사용하는 용도고, 요거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반지 손가락 사이즈 재는 도구입니다. 링게이저라고 부르죠. 여기 뭐 왁스가 잔뜩 쌓여 있고요. 여기 왜 가지가 있냐?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샤프도 있고, 네, 이게 뭘까요? 네, 컴퍼스. 네,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불러요, 쟤도. 근데 기억하기 쉽게 컴퍼스라고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도 뭐 종류가 많고, 스패추라도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네, 보셨죠? 그 다음에 네, 일로 올라오면, 자, 뭐 이건 알콜 램프, 산발이, 비커. 네, 비커에 이제 들어있는 약품은 보시면 요거는 이제 유산이에요. 유산. 은을 뭐 달구거나 오래되거나 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뭐 물에 달궈서 나중에 땜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산화막이란 게 생겨요, 은 위에는. 그걸 벗겨내고 불순물을 세척할 때 쓰는, 이제 끓여가지고 거기다 은을 담궈서 쓰는, 여기 안에도 지금 몇 명 들어가 있죠. 네, 그게 유산입니다. 비커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비커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2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유산 담가서 쓰는 애랑 유산 세척용, 그 다음에 나중에 유화가리 처리할 때 쓰는 용 따로. 왜냐하면 유산은 매번 버릴 수가 없는 게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산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좀 오랫동안 계속 쓸 수 있어요. 물질 특성 때문에. 그 다음에 유화가리는 뭐 한 3-4번 쓰면 이제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요. 네. 여기 이제 담겨 있는 거, 요거는 붕사입니다. 붕사. 붕사가 뭐냐? 땜할 때, 땜질 나중에 할 때 이제 녹는 점을 좀 낮춰줘서 땜이 들어가기 쉽게 만들어주는 친구입니다.
요거는 내화 벽돌이라고 해가지고 불에 이제 내성이 있는 놈인데, 요거 깨진 거는 제가 이제 뭐 떨어뜨려서 깨트린 거는 맞는데요, 일부러 깨서도 많이 써요. 이렇게 모양 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쓰려고. 벌집 벽돌이라고도 불러요. 벌집처럼 이렇게 무늬가 있어서. 네. 그리고 요거 항상 또 함께하는 녀석이죠. 요렇게 연결돼서 요렇게, 보이시죠? 네. 핸드피스라고 부르는 도구입니다. 이제 치과 가셔서 이빨 가실 때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거 껴서 쓰는 거. 그게 이 치기공유용 도구랑 같은 녀석인 이제 핸드피스입니다. 여기 핸드피스 날들이 있고요. 이거를 핸드피스 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핸드피스 버. 네, 핸드피스 버들이 이렇게 꼬지에 모여 있는데, 당연히 저는 이것보다 꼬지가 하나 더 있어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쓰는 놈들만 따로 빼놓은 거고요. 나중에 가시면 이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막 모여요, 많이. 그리고 소모품입니다, 얘네들은. 네, 이게 핸드피스. 거기다가 요런 놈들을 요렇게, 여기서 제가 빼놨는데 일부러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탁 조이시면, 네, 이제 요 밑에 페달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걸 이렇게 밟으시면 얘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치과 소리 들리시죠? 치과 소리. 네, 바로 그 치과의 그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원래 여기 있는 놈이 아닌데 꺼내놨는데, 이게 뭐냐? 접시죠, 접시. 아니, 접시 아니에요, 이거. 이건 도가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은들 넣고 녹여서 부을 때 사용하는 접시입니다. 도가니. 그 도가니예요. 네,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그 도가니. 그 도가니 맞을 거예요. 네, 그 도가니. 그리고 요거는 가스토치인데 소형 가스토치예요. 가스토치에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요 정도 불밖에 안 나오는 소형 가스토치로 아주 미세한 오링 땜할 때 쓰거나 뭐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거 다음 단계는 요거. 그 다음에는 산소 토치. 네, 산소 토치. 일단 크기가 크죠? 네, 요 초록색 통이 산소통이고 요 파란색 통이 LPG 가스예요. 네, 그다음에 여기 잠깐 떨어져 있는 거. 요게 뭐냐? 요건 이제 골돌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도가니에다 은을 녹인 다음에 요 도가니에다 은을 녹여서 조기다가 부어서 기본적인 모양을 잡고 벼름질이나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반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용입니다. 여기 요 밑에 요거는 뭐냐? 인두. 저는 이렇게 잘 안 사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걸어놨는데, 이거는 인두기는 왁스를 뜨겁게 달궈서 녹이거나 또 뭐 붙이거나 모양을 바꾸거나 할 때 쓰는 놈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인두 촉도 나중에 뺐다 켰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말이 빨라지냐고요? 지금 영상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2부로 또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세워놓고 쓸 수 있는 핀셋이 이렇게 고정대가 있어서, 나중에 또 이것도 사진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손이 사람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핀셋 쓸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제품을 잡고 땜을 나중에 땜할 때 쓰는 놈인데, 넣고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놈인데 저는 잘 안 써요. 저는 어떻게 또 기술적으로 두 손을 가지고 많은 걸 하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녹슨 거 보이시죠? 네. 네, 영상 2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네, 죄송합니다. 메모리가 가득 찼던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영상이 중간에 또 잘리게 됐습니다. 아까 저기 핀셋까지 설명을 했었죠, 저거. 네. 그리고 중간에 영상을 아까 이제 옮기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DSLR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커싱 맞추는 소리도 계속 나는 거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동이 잦은 부분에 대해서는 핸드폰으로 이제 폰으로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질도 가까이 대고 카메라에 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깨지고 목소리가 안 좋게 나오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그렇게 안 좋진 않습니다. 저는 목소리 상당히 좋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설명을 이제 이어가도록 할 텐데, 요쪽 보시면 요거 보이죠? 요게 뭐냐면 이제 네, 방진 마스크입니다. 요거는 뭐 안 사시고 계속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안 돼요. 저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거 뭐 다 필요 없고 맨 처음에 구매하셔야 되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아무리 뭘 잘하고 뭐 잘 만들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건강이 최고예요. 요거 왜냐? 분진이 상당히 많이 날리는 작업을 이제 하시게 될 거예요. 요거 이제 아까 보여드린 세공 작업 하시다가 핸드피스에다가 요 이제 나중에 끼실 사포바라고 하는데 요거 사포바 핸드피스 버들이라고 했죠. 요거 핸드피스 바 핸드피스 바에 요 사포바를 끼시게 되면 그라인딩을 해내는 거예요. 금속 표면을 갈아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금속가루가 날려요. 은가루가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은이라지만 그게 날려요. 폐에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저도 그걸 모르고 그냥 막 들이마셨어요. 나중에 그거 그냥 마시면 어떻게 되냐, 코딱지가 막 이거 세공하고 나면 막 검은 색깔 코딱지가 막 튼뜩 나와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코 풀면 막 진짜로. 한번 시험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보통 이제 피니싱이라고 하는데, 피니싱 뭐 시야기 마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그거 하고 나면 진짜 코에서 정말, 저는 한번 할 때 막 20개씩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진짜 코를 딱 풀면 반짝반짝반짝거리고 심할 땐 까맣게 나옵니다. 절대 안 돼요. 그 코에서 그게 멈추면 상관이 없는데 또 폐로 들어가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꼭 이거 3M 방진 마스크 사셔서 요거 착화통 말고 요거 방진용 요거 껴서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홍색이라 저도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검은 옷만 입기 때문에 분홍색 별로 안 좋아하는데 꼭 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걸 모르고 안 해가지고 몸이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거 뭐 왁스 카빙 할 때는 뭐 안 껴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분진 분명히 날려서 들어가요. 이것도 핸드피스 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셔야 될 게 요겁니다. 요거예요. 네. 그다음에 인두도 보여드렸고, 요거는 이제 뭐 페인트 칠하는 붓인데 왜 갖다 놨냐? 뭐 이렇게 정리하거나 먼지 쓸어 담기 상당히 좋아요. 이걸로 먼지 이렇게 쓸어 모으는 게 상당히 좋은데, 보시면 큰 부분들이 아니라서 이렇게 빗자루를 쓰기가 참 뭐예요. 이렇게 모아주기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작업대 부분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고요. 그다음에 요거 아까 보여드렸죠? 산소통과 이제 가스통이 같이 있는 산소 토치입니다. 이거는 좀 더 그냥 일반 아까 보여드린 요 가스 토치, 요건 가스 이제 부탄가스라고 부르는 그 통에다 껴서 쓰는 건데, 그것보다 좀 더 이제 고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요게 뭐냐? 요거는 아까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은선재들 있다고 하셨죠? 요 은선들, 가는 은선들 뽑는 도구예요. 인발판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인발을 하는 인발 집게, 금속 판재 선재를 뽑는 거, 금속 선재를 뽑는 걸 인발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미리수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다 치수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있죠? 초점 맞추기 힘든데 작은 구멍들 보이실 거예요. 요거 이게 은선 뽑는 거예요. 은선, 동그란 은선 뽑는 거고, 은 파이프, 은 사각형 다 뽑을 수 있어요. 이걸로. 네, 나중에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끊겨서 죄송합니다. 기침을 좀 해가지고 잠깐 끊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랍들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왁스 카빙 서랍이었고, 저는 여기다 이제 구분을 해서 도구들을 넣어놓는 편인데, 이 첫 번째 서랍에는 뭐 핑크 왁스, 요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왜 핑크색이고 성질이 다른지. 그 다음에 이쪽에도 뭐 자수정도 있고, 지금 이거 다이아몬드 보증서랑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거 잠깐 보여드리자면, 잠시만요.
큰 다야는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네, 요거 보이시죠? 다이아몬드입니다. 큐빅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대에 서랍들이 있습니다. 뭐 구분해서 사용을 보통 하시죠. 여긴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공구들 이렇게. 자, 그럼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사출기입니다. 사출기인데 왁스를 여기 안에 보시면 나중에 열어서 구조를 보여드릴 텐데 녹이는 게 들어가 있고요. 파란색 왁스를 몰드, 가다라고도 얘기하죠. 가타, 형, 틀에다가 이제 뽑기 위한 왁스를 뽑기 위한 놈이에요. 여기 안에는 보통 파란색 왁스를 사용하고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가타, 카타, 형, 몰드라고 부르는 놈이에요. 여기가 어떤 반지 원본을 틀로 떠놓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계속 뽑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놈들. 네, 나중에 또 어떻게 이거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뭐 대충 보여드리면 이렇게 요런 투명한 실리콘 몰드와 이렇게 요런 색깔 몰드가 또 있고 또 여러 가지 몰드가 정말 많아요. 종류가. 그걸 나중에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초음파 세척기예요. 초음파 세척기. 초음파 세척기인데 이제 제품들 이제 마감 끝나고 나왔을 때 불순물이나 화학 물질들이 묻어 있으면 끼시는 분들, 고객님들께서 이제 피부에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세척을 하는 그런 놈입니다. 요거는 뭐 가스통. 이건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은 가스통을 충전할 땐 요걸 쓰고요. 이거는 네, 방청제. 방청제는 꼭 구비를 해놓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제 도구들이 대부분 철로 이루어진 놈들이기 때문에 저걸 이제 뿌려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유산, 그 놈을 이제 끓이고 사용을 하시다 보면 공간 안에서 녹이 잘 쓸어요. 그럴 때 이제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놈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은. 자, 이게 뭐냐? 이거는 케미칼인데 산화물 세척제라고 적혀있죠? 이게 뭐냐? 잠시만요. 이게 아까 조기 비커에 담겨있는 유산이에요. 이게 유산인데 이거 물에다 녹여서 사용하는 놈이에요. 비율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 텐데 저는 되게 좀 독하게 쓰는 편이에요. 여기 흰 가루예요. 이렇게 흰 파우더형이에요. 네. 몸에는 당연히 해롭고요. 산화물을 세척하는데 산화막을 없애는데 사용하는 놈입니다. 은의 산화막을 없애는 데 사용하는 놈이고, 요거 일본어 하시는 분 계시겠죠? 긴쿠로. 네, 은흙. 은을 검게 만드는 케미컬입니다. 유화가리라고 부르는데 이건 유화가리는 정확히 말해서 유화가리는 아니고요. 성분이 유화가리와 뭐 긴쿠로 뭐 여러 가지 케미컬들이 있는데 그 색깔이 다 다르게 바뀌어요. 같은 까만색이 아니라 색깔이 까만색마다 좀 다릅니다. 그것도 나중에 제가 다 비교해서 어떤 케미컬은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도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로 옮겨와서 요게 뭐냐? 그 옛날 대장간에서 보시던 그겁니다. 모루. 네, 모루입니다. 모루라고 부르는 친구고 저는 정말 태장 때와 함께 얘를 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모루는 거의 진짜 대장장이에게 생명이죠. 여기 좀 놓여있는 건 여기 스탬핑하는 거고 뭐 안에 925 마크 뭐 홀즈푸페 여기 찍는 건데 전 이거 잘 안 써요. 디테일하게 안 나와서. 네, 이게 모루입니다. 모든 망치질은 여기다 놓고 쳐요. 손길이 다 묻어 있고 그라인딩해서 관리도 따로 해주고, 그라인딩하는 영상 망치로 치다 보면 아무리 잘 쳐도 여기가 이제 충격이 가서 이제 패이거나 그래요. 그거를 나중에 그라인딩을 해서 관리를 해줘요. 칼 갈듯이. 그것도 영상 따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기름칠도 자주 하고요. 네, 정말 너무 소중한 도구입니다. 뭐 손이 다 이제 손때가 묻어있는 그런 거고요. 정말 이제 소중하게 다루고 아끼는 도구예요. 이건 모루목에 이렇게 박아서 사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모루도 종류가 많은데 저는 이거 말고 모루 이제 이 대가리 뭐 머리를 두 개를 더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루예요. 이 망치질 하는 거. 여기 보시면 이게 망치가 종류별로 다 꽂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벨트를 이 가죽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고정을 해서 모루 옆에다 이제 망치를 고정을 해놓는 걸 만들었는데 요거 만드는 법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대단한 건 아니고 망치도 종류가 굉장히 망치도 엄청 많이 씁니다. 저희들은 금속 세공을 하거나 금속에 모양 내거나 뭐 다듬거나 뭐 할 때 항상 이제 망치를 사용해요. 모루에서. 그래서 모루와 망치는 쌍으로 정말 중요한 놈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루 옆에 거리를 만들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게 뭐냐? 네, 작업자들이 작업을 할 때 손을 대신해주는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뭐 벤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집게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니퍼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르는 뭐 각자 이름이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모아놓고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뭐 용도는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텐데 뭐 간단하게 요 두 가지는 뭔가 잘라내고 하는 용도들, 요거는 이제 뭐 잡고 비틀고 모양 동그랗게 잡아내고 뭐 힘을 주고 하는 놈들, 요거는 여기 실리콘 보이시죠? 실리콘 패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기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잡는 물건이 다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집게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제일 아끼는 제 정말 손과 같은 놈은 바로 요 두 개. 네. 갑자기 초점이 어긋났네요. 죄송합니다. 네. 보이시죠? 핀셋입니다. 핀셋은 정말 중요해서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이제 이거 보시다가 이제 작업실 쉐어나 이런 거 가시면 진짜 저는 되게 민감한 편이거든요. 남이 제 핀셋을 한 번이라도 건드리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날이나 이게 상태가 제가 쓰던 거랑 바뀌어서 같은 모양의 핀셋이라도 자기가 사용하는 거는 날이나 구조가 조금씩 그거에 맞게 손대가 타기 때문에 달라져요. 되게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핀셋도 날도 이제 갈아서 자기가 이렇게 갈고 망치질하고 해서 따로 자기 손에 맞게 맞춰서 씁니다. 자기 작업 스타일에 맞춰서. 네, 나중에 그런 것도 다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뭐냐? 요거 뭘까요? 요렇게 톱니가 이렇게 달리고 멋있게 생긴 기어가 달린 이 멋있는 놈은 뭘까요? 네, 아변기라고 부르는 놈입니다. 아변기 롤러. 요 틈바구니에 이제 손을 넣으면 큰일 나고요. 이거는 다행히 이제 전동 아변기가 아니라 수동인데 전동 아변기는 다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손이 이제 으스러지는데 네, 요거는 이제 아변하는 용의 도구입니다. 아변 뭐냐? 은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두께로 판재를 만들 때 쓰는 놈이에요. 어느 정도 망치질 해서 벼름질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어느 정도 두께를 맞춰서 넣고 이렇게 돌리는. 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돌려서 원하는 무늬를 넣을 수도 있고 여기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위쪽도 요거랑 같은 밑무늬로 바꾸면 그냥 원하는 두께로 은 판재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아변기. 이거는 뭐 왁스 카빙 하시는 분들은 별로 이제 그렇게 쓸 일이 없으실 거예요. 저는 근데 저한테 중요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요거 인발기도 사실 딱히 필요 없으실 거예요. 네, 일단 이렇게 대략적인 아직 안 보여드린 도구들도 많은데 대략적인 네, 여기 지금 요 공간 안에만 갖다 놓은 거 그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것들만 보여드렸어요. 도구들이 더 훨씬 많아요. 네, 어휴, 예, 배터리를 갈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도구들 이제 기본적인 도구는 아니고요, 사실. 네, 이게
작업실 구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삥 둘러봤는데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이런 도구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다 사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기본적으로 왁스 카빙을 할 때 쓰는 도구들이랑 뭔가 시작할 때 뭐부터 사야 되냐 그런 거 알려드릴게요. 정확히. 그러면 이제 어디서 사시는지도 뭐 가게를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게 이름 알려드려야 되나? 네, 뭐 저한테 직접 뭐 댓글이나 여러 가지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로 3가 뭐 거기 가시면 된다. 뭐 어디를 가라 뭐 이렇게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구를 절대로 한 번에 이거 다 사시면 큰일 나요. 쓸 줄도 모르고 쓰실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못해요 절대. 네, 간단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 연습할 용으로 뭔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되게 이지하게 시작하실 수 있게 정말 필요한 것들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그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말이 많고 길었죠? 네. 영상을 이제 제가 카메라에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편한 데다가 사실 오늘 보여드릴 게 많았어요. 그리고 좀 거의 이런 시간식으로 이제 계속 갈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짧게 끊어서 가자니 이제 영상이 자꾸 끊기고 그냥 한 큐에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질문이나 여러 가지 물어보실 거 있으면 지금 오늘까지는 아직 없으실 거예요. 네, 그냥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쪽지가 유튜브에도 있는 것 같아요. 주셔도 되고 저희 인스타 아시는 분들은 오셔서 DM 또 아니면 또 메일 주소로 메일 날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정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작업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컨텐츠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빨리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홀즈피페 주얼리 이찬이었습니다.